안녕하십니까. 최성TV의 문채성입니다. 네, 오늘도 집에서 깐난쟁이들과 함께 낮 시간은 다 보내고 이제 밤에 이렇게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날짜는 뭐 동일 날짜예요. 그 전 시간과 동일 날짜긴 한데, 네, 애들 잘 시간에 또 애기들 잘 시간에 식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은하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성운, 그리고 성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 좀 나눠봤는데, 우리 은하 할 때 선생님이 그거 얘기했었죠. 우리 은하의 모양은 막대 나선 은하다라고 얘기 좀 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은하의 모양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은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그림을 선생님 준비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이제 네 가지죠. 근데 요걸 제외한 나머지 은하가 맨 마지막 이제 불규칙 은하라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은하는 타원 은하. 입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타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타원 은하가 됩니다. 이 타원 은하의 특징은 이렇게 나선 팔이 없어요. 이렇게 팔이 없고 그냥 구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이나 타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원 은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은 구형에 이렇게 나선팔이 있는 거, 나선팔이 삥 돌아서 있는 것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상 나선 은하. 그래서 가운데 중심이 거의 구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선팔이 구형에 이렇게 나선팔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 나선 은하.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막대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막대의 중심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막대 나선 은하. 요 세 가지 타원 은하, 정상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가 아니면 전부 다 우리는 불규칙 은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요 막대 나선 은하가 되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선생님이 요 은하에 대해서 배울 때는 선생님은 요걸로 배웠었어요. 정상 나선 은하. 근데 2000년대 중반쯤 2000년대 중반쯤에 이 막대 나선 은하라는 증거들이 막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배웠을 때는 정상 나선 은하로 배웠었어요. 실제로 정상 나선 은하로 배웠었고요. 이제 들어서 막대 나선 은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걸 제외한 것들은 뭐라고? 요 세 가지 안 들어가면 불규칙 은하가 돼요. 그럼 이거를 누가 나눴냐면 굉장히 유명한 과학 천문학자 허블이라는 사람이 요 기준을 제시했어요. 허블이 아니지. 잘못 썼어요. 허블. 이 허블이 이 천문학 쪽에 업적이 많아서 이 사람의 일을 따라서 망원경도 만들었어요. 이따가 선생님 사진으로 보여주겠지만 허블 망원경, 지금 현재 얘는 지금 우주에 떠 있습니다. 우주에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허블의 외부 은하 분류, 여러분들 그 책 218쪽 허블의 외부 은하 분류 보게 되면은 여기는 좀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타원 은하. 처음에 시작은 타원 은하가 되고요. 이게 은하가 뭐랄까 발달 혹은 변화 하기 시작하는데, 타원 은하가 시간이 지나면 렌즈형 은하가 돼요. 렌즈형 은하는 뭐냐면 중심이 이렇게 볼록한 거.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렌즈형 은하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팔이 이렇게 뻗어서 이제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옆에서 보면 모양이 되는 것이고,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란 모양에서 회전하면은 중심이 동그란 정상 나선 은하가 되는 것이고요.
길쭉한 형태에서 이게 나선팔이 생기게 되면은 막대 나선 은하가 되고, 이게 전부 다 속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된다고? 불규칙 은하가 됩니다. 불규칙 은하. 왜요? 여러분들 책에 참 나와 있네요. 오른쪽 더하기 표시 맨 위에 허블 그 나와 있고요. 그 허블이 대폭발 우주론의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빅뱅. 빅뱅 밑에 가서 얘기할 빅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더하기 표시 두 번째 보면 그거 나와 있죠. 2005년에 우주망원경이 은하 중심부에 막대 구조의 별 집단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의 형태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정상 나선 은하로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정상 나선 은하. 근데 지금 현재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은하의 형태는 막대 나선 은하로 밝혀졌습니다. 막대 나선 은하로 밝혀졌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거. 자, 빅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폭발. 이거를 영문으로 표현하면은 빅뱅. 그죠?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폭발입니다. 대폭발. 그러면 이 대폭발을 기점으로 뭐가 만들어졌냐? 우리는 보통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 대폭발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 폭발 에너지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급격하게 팽창하게 됩니다. 급격하게 팽창해서 점점 지금과 같은 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빅뱅 이론이 됩니다. 빅뱅 이론. 여러분들 책에 더하기 표시에 저 아래에 보면 빅뱅 이론이 있는데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기엔 좀 이것은 아직까지도 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기에는 아직 근거가 좀 탄탄합니다. 많이 위쪽에 보게 되면 팽창하는 우주, 그래서 우주가 폭발함으로 인해서 팽창하게 되는데 그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허블은 외부 은하가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은하가 빨간 점 은하가 하나 있고 파란 점 은하가 하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우주 이게 지금 우주예요. 선생님 이게 동그라미 그린 게 요게 우주인데 빨간색으로 했네. 요게 이제 우주인데 요게 우주. 요게 이렇게 우주가 되는데 이 우주가 가만히 있으면 이 은하의 거리는 변하지 않죠. 이 은하의 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은하의 거리가 나중에 관측해 보니까 멀어졌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공간 자체도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작았던 공간이 커졌어. 그럼 결과적으로 우주는 커진다. 즉 어떻게 되냐? 우주는 팽창한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예시들이 뭐냐면 풍선에다 점을 찍어요. 이렇게. 근데 이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지면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근데 가까운 점이 있고 먼 점이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점이 멀어지는 것보다 먼 점이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거기 2번 보게 되면 은하들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서로 멀어지고 있고요. 멀리 떨어지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요거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요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그리고 팽창하는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없어요. 어느 특정 기준점을 가지고 멀어지진 않습니다. 알겠죠? 거꾸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과거로 갈수록 우주가 점점 작아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총 5가지로 우주의 팽창을 설명할 수 있고요. 원래는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하면 우주 배경 복사 요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주가 만약에 그 폭발해서 그러니까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그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 그러면 이제 폭발하면 빵 하고 폭발하면 이 처음에 발생한 에너지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생한 에너지의 흔적. 이 발생한 흔적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주를 적외선으로 촬영하게 되면 굉장히 밝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폭발했을 때 발생한 에너지가 우주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우주 곳곳에. 요거는 여러분들 저기 때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가서 우주 배경 복사.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지금 요 정도까지만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참. 여러분 책에 나온 건 설명을 다 해야죠. 거기 보게 되면 빅뱅 이론 나와 있습니다. 우주는 약 언제냐면은 138억 년 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모인 한 점에서부터 대폭발 통해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대폭발 이후 이렇게 계속 팽창하게 돼서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 됩니다. 빅뱅 이론. 자, 여러분들 미안하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여러분들 그 220쪽에 저 우주 탐사 보겠습니다. 우주 탐사. 그럼 우리는 이 우주라는 데를 어떤 것으로 탐사하냐면 우리가 관측이라는 것을 하고 탐사를 직접 하죠. 관측이나 탐사. 그럼 우리가 관측하는 방법, 탐사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되는데 관측하는 것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망원경이 되겠죠. 왼쪽에 있는 망원경은 전파 망원경이 됩니다. 오른쪽은 광학 망원경이 되고요. 광학 망원경 중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반사 망원경이 됩니다. 이 반사 망원경 뭐냐? 여기가 거울이에요. 지금 거울. 그 거울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반사 망원경이 되고요. 이 전파 망원경은 뭘 이용해서 관측하냐면 전파를 이용해서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야? 깔때기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받아요. 전파를 받아서 이 전파를 분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주에서 어떤 모양으로 지금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망원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게 되면 지상 망원경인데 이게 지금 지상 망원경이 되죠. 지상 망원경의 단점은 뭐냐면 지구 표면에 뭐가 있냐면 대기가 있죠. 이 대기에 뭐가 있냐면 구름도 끼고요, 그죠? 바람도 불고요, 번개도 치고요. 그런 다양한 기상현상 때문에 관측을 방해합니다. 관측을 방해해요. 물론 우리가 이 지표면에다 망원경을 설치하면 가격도 싸고 좋죠. 가격도 싸고 좋은데 이런 방해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아예 대기권 바깥으로 망원경을 쏘아 올리자. 망원경 자체를 우주로 쏘아 올려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대기의 방해를 받지 않잖아 라고 해서 그냥 우주로 직접 쏴 버렸어요. 이게 대표적인 우주 망원경이 됩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허블이란 과학자 이름을 따서 허블 망원경이 돼. 허블 망원경은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우주 공간에 떠 있어서 굉장히 선명한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허블 망원경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퇴역을 합니다. 수명을 다했다기보다 이거보다 고해상도에 이거 쏘아 올린 지 되게 오래됐어요. 허블 망원경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한 2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20년이 뭐야? 한 30년 더 된 것 같아요. 2000년 되기 전에 쐈으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죠? 그래서 허블 망원경 대체할 망원경을 곧 계속 곧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곧이 도대체 언제인지 곧 조만간 발사한다고 합니다. 우주 공간으로 새로운 이제 망원경을 발사한다고 해요. 이건 참 나중에 할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인공위성, 우주 탐사선 이런 거 있는데 우주 탐사선 우주 탐사선 사진을 중요한 사진을 선생님이 첨부를 안 해놨네요. 잠깐만요. 중요한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선생님이 첨부를 안 해놨어요. 엄청 중요한 사진인데. 어디 갔지? 어디 갔죠? 아니네. 바보. 저기 있었네요. 되게 중요한 사진인데. 그건 뒤에 가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인공위성이랑 우주탐사선. 인공위성은 우주를 돌아다니는 그 위성이 인공위성이 되죠. 그죠? 이것도 이제 인공위성이 되겠죠. 우주망원경도. 우주탐사선은 우주를 직접 관측하기 위해서 이제 내보내는 장비들이 됩니다. 혹은 뭐 유인 우주선을 가지고 이제 달 같은 경우에 탐사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여기 가서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쏘아 올리는 발사체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 우주 탐사의 성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지구 바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곳이 뭐죠? 즉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때 당시 이제 소련이 되겠죠. 구소련. 러시아에서 쏘아 올린 스푸트니크 1호.
그죠?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되면서 이제 미국과 경쟁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따지면 우주로 어떻게 어느 나라가 얼마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바로 이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육의 역사도 흐름도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건 이제 교육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은 이때부터 조금 실용적인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아폴로 11호죠. 이제 아폴로 11호. 아폴로 11호가 뭐였어요? 달 탐사, 그죠? 달 탐사. 요게 이제 아폴로 11호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달에 착륙해서 인간 최초로 달을 탐사하게 됐죠.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이 아폴로 11호를 제외한 어떠한 위성도 아직 달에 착륙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달에 착륙. 그러니까 사람이 착륙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인 우주선이 어느 행성에 착륙한 적은 없어요. 알겠죠? 유일하게 아폴로 11호만 이걸 해냈습니다. 1970년대 탐사선에 의해서 행성 탐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쌤이 이게 보여준 게 뭐냐면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보이저 1호, 2호에 대한 내용이 돼요. 자, 보이저 1호, 2호는 1970년대에 쏘아 올려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여기 지금 태양이 있죠? 그럼 지구는 한 여기 어디쯤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 빨간 점 찍은 여기서부터 얘가 어디로 나갔냐면 성간 우주로 아까 선생님 지난 시간에 그거 있었죠. 성간 뭐라고? 인터스텔라. 또 영어로 쓰려면 또 귀찮아서 영어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걸로 하자. 얘 왜 이래? 여보세요. 인터스텔라 알겠죠? 이 인터스텔라로 진입을 했어요. 성간의 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얘네는 결과적으로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얘네 목적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추 한 40년대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고 있고요. 예정으로는 2030년까지 본인들이 이 보이저 1호, 2호가 관측한 정보를 지구로 송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30년 이후부터는 아마 전력 문제로, 그러니까 배터리 문제로 아마 방전될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충전된 거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얘는 충전을 뭘 이용해서 하냐면 태양광 가지고 했었어요. 태양광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탐사선에 의해서 행성 탐사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 같은 데서 보던 목성의 모습, 뭐 토성의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사진 자료들 대부분 이 보이저 1, 2호가 찍어서 보내준 것들이 많습니다. 보이저 1, 2호가 찍어서 보내준 것들이 많아요. 자, 1980년대 자, 우주정거장 ISS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국제우주정거장. 이게 그 한 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부위별을 만들어서 우주 공간에서 합친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합친 것이 바로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쏘아 올려질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술력이 발달하지 못해서 여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 돈을 내고 가야 돼요. 여기 사용하려면.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다음 우주왕복선 오른쪽에 이제 얘 이름이 뭐냐면 콜롬비아호예요. 오른쪽 얘 이름은 콜롬비아호인데 현재는 퇴역했습니다. 현재는 쓰지 않습니다. 얘가 우주공항으로 나갔다가 다시 오죠. 이 비행기 같은 모양이. 여기 지금 큰 거, 작은 거 두 개는 발사체가 됩니다. 올라가다 얘는 그냥 툭 떨어져요. 툭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그 우주왕복선은 뭐냐면 지구에서 우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왕복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왕복선을 통해서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물자도 쏘아 올리는 역할을 담당을 했었죠. 이것이 이제 1980년대. 요거는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우주 공간에 있어요. 이거 중간중간 수리도 하면서 이렇게 부품 교체도 하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허블 우주망원경, 아까 선생님 보여줬죠, 허블. 요거 허블, 그죠? 허블.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쏘아 올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것도 20년 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곧 있으면 퇴역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화성 탐사 로봇 국제 우주 정거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이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죠? 이거 쓰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로켓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왼쪽 게 이제 나로호고요. 그죠? 요게 지금 나로호예요. KSLV1 이게 나로호고요. 나로호고 총 3회 발사해서 2회 실패, 1회 성공 해서 정상 궤도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KSLV2. 요거를 쏘려고 하는데 요게 내년 예정이에요. 예정은 일단 내년 예정.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발사체는 일단 쏘아 올려서 150초 이상 비행에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밑에 부분 발사체를 요걸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발사체 이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그 인공위성 같은 거 달아가지고 쓰면 되겠죠. 현재까지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은 미국 그 뭡니까?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얘네는 뭘 만드냐면 요 발사체 만듭니다. 밑에 발사체. 이 발사체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왼쪽 거 보면 이렇게 빵 쏴서 그 여러분들 인공위성은 여기 끝에 실려 있어요. 얘네 빵 쏜 다음에 나중에 얘 위 저 위까지 쏘아 올린 다음에 바다로 뚝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져요. 타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X 회사는 이게 쭉 올라갔다가 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 위로 이렇게 내려요. 씩 하고 내립니다. 그럼 다시 연료 채워서 다시 위에 것만 갈아 끼고 발사.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그 스페이스X 발사체를 이용해 가지고 가장 최근에 쐈었고요. 지금 이제 이게 뭐였지? 누리호였나요? 이게 지금 누리호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지금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나요? 이게 아마 누리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리호의 발사체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체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그 자체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 거를 일정 비용을 이제 내고 쓴 거죠. 자, 거기 3번 보게 되면 우주 탐사의 의의와 우주 탐사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 뭐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뭐 다양한 뭐 직업, 학문, 산업 분야가 형성되고요. 우주 탐사를 위해서 개발된 첨단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선생님 이따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우주 탐사 과정에서 생긴 우주 쓰레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건 이제 단점이 되는데, 요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그래비티. 영화 이제 그래비티의 한 장면이 되는데 여기의 사건의 발단이 바로 우주 쓰레기죠. 우주 쓰레기가 거의 총알과 비슷한 속도로 날아오면서 그죠? 다른 우주선들을 이제 부수는 그리고 인명사고도 일으키는 그런 재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상으로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걸 가지고 촬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쓰레기들이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얘네가 우주 공간에서 둥실둥실 떠다니면 우주 공간으로 나갈 일 없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네 피해를 안 입을 것 같지만은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져 가지고 지구 내부로 들어온다 그래요. 그럼 이제 자칫 잘못하면 다 타지 못하고 떨어지면 나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 그죠? 자, 인공위성의 활용. 자, 기상이상으로
기상 위성으로 일기예보를 통한 정보를 얻는다. 우리가 지금 날씨 정보 얻는 것들이 다 이제 기상 위성을 이용해서 날씨 정보를 대부분 얻습니다. 무슨 뭐 레이더를 통해서 얻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기상 위성을 통해서 얻고요. 통신 위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이나 혹은 TV 볼 수 있게끔 위성 전화나 위성 TV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위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다. GPS가 되죠. GPS. 대표적인 위성 정보 서비스가 바로 이제 GPS가 됩니다. GPS. 밑에 우주 탐사 과정에서 얻은 우주 기술에 적용되는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쓴다기보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맥스의 에어쿠션은 나사의 항공우주 산업본부 엔지니어의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공기주머니를 집어넣어서 쿠셔닝을 향상시킨 거예요. 쿠셔닝. 그죠? 그 우주인들이 발을 다치지 않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에어쿠션 운동가 나와 있죠? 무중력 상태에서 관절 보호 위해서 신발 바닥에 공기를 넣어 만든 신발로 운동선수 운동화에 적용되었다. 이게 바로 이거죠. 에어맥스. 그죠? 휴대용 진공청소기. 그래서 무선으로 작동하도록 개발된 것으로 소형 청소기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선생님이 이제 진공청소기 얘기한 적 있잖아. 작동 원리 어떻게 되는 거야? 공간 안에 있는 기체를 바깥으로 빼내면 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둔 곳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탐사 로봇이 뭔가 이제 채취하고자 할 때 이 진공 청소기 방법을 이용해서 채취했다 그럽니다. 자, 그 여러분들 책에 나온 이제 정수기. 우주 공간에 가면, 내가 우주 공간에 이렇게 갔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살아. 그럼 내가 먹고 마시고 싸겠죠. 그럼 싼 것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돼? 최대한 싼 거를 다시 먹는 걸로 바꿔줘야 돼. 근데 얘는 내가 먹는 걸로 바꾸기 참 그렇잖아요. 그지? 근데 액체는 가능하겠죠. 액체를 뭐 어떻게 하면 돼? 정수 시설을 통해서 내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죠? 이게 우주 공간에서 만든 정수기의 원리가 됩니다. 정수기의 원리. 여기 지금 정수기만 나와 있는데 모두 쓰냐고. 공기청정기도 쓴대요. 공기청정기도 원래 그 뭐 우주 탐사 과정에서 얻은 그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성기억 합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형성기억 합금이 뭐냐면 여기 있다. 요거보다 요게 좀 더 낫겠네. 여기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우주로 쏘아 올릴 때 보통 우리가 인공위성 모양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 모양째로 쏘아 올리진 않죠. 그럼 얘를 어떻게? 얘를 접어야 돼요. 쩍쩍쩍 하고 접어야 돼. 가장 작게 만들어야 돼. 근데 그렇다면 얘를 줄일 수는 없고, 이 패널은 줄여서 접어서 옆에다 이렇게 붙여야겠죠. 근데 내가 얘가 만약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얘가 예쁘게 착 펴져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착 하고. 이게 펴지기 위해서 뭘 쓰냐면 이 테두리에다가 형상 기억 합금을 써요. 형상 기억 합금은 뭐냐면 특정 온도가 되면 원래 모양대로 돌아갑니다. 원래 모양. 형상 기억 합금.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치아 교정기. 치아 교정기 어디 쓰냐면 우리 여러분 체온과 유사하게. 그리고 안경테도 쓰이고요. 형상 기억 합금 안경테도 쓰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속옷을 많이 써요. 보정 속옷. 여기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와이어 얘기하잖아요. 와이어. 이 와이어가 형성기억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이제 빨아도 얘가 내가 착용했을 때 심하게 뒤틀려 있지만 않으면은 원래 모양대로 돌아갑니다. 여기도 형상기억 합금을 써요. 형상기억 합금. 화재 경보기 여러분들 거기 나온 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냥 쭉 읽어보면 됩니다. 끝.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얘기가 다 끝났네요. 그죠?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7단원도 끝났어요. 그래서 8단원 간단하게 좀 하고 8단원 간단하게 하고요. 계획은 그래요. 8단원 간단하게 이제 종료해버리고 종교가 아니라 종료하고 다시 고1 예비 고1 통합과학 남은 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마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 셀러문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아이고.